톱밥으로 속을 채운 인형처럼 여자의 두 다리가 흔들거렸고 구두가 계단참마다 부딪혔다.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수치와 절망이 고였다. 앨리슨과 잡았어? 그가 고개를 내저었다. 돌았군. 오늘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아니 에르노 특선은 2006년 5월에 완성하여 2006년 10월 14일자 르몽드지에 발표된 친구의 결혼 축하연에서 느끼는 어떤 상실 축하연입니다. 결혼 전 축하연은 정오에 벨럼의 펍에서 열렸는데 택시는 회색 담벽을 따라 달리다가 어느 다리 출구 앞에 그녀 일행을 내려줬습니다. 펍은 다리 건너편에 있었는데 창문이 전부 열려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 있거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들이 들어가자 스웨터와 배기 팬츠를 입은 여자가 다가왔고 마크가 그리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는데 그 여자가 앨리슨으로 마크는 우리 두 사람을 서로에게 소개했고 보름 뒤 자메이카에서 앨리슨과 결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회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스티븐, 차가운 표정의 부부인 스티븐의 형과 그의 아내 스티븐 직전에 앨리슨의 애인이었던 엑바르, 직장 친구들과 동료들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름들을 기억해두기가 어려웠는데 마크가 결혼 선물로 구입한 만년필을 앨리슨에게 건넸고 모두 테이블 주위에 자리 잡았는데 앨리슨만이 디즈니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서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마크는 거기에서 앨리슨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콜라와 맥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고 누군가 그녀가 마시던 페리의 병을 쓰러뜨려 그녀에게 물이 튀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축하연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열리는 건지 알지 못한 그녀는 무료해서 발을 지나 펍 안쪽에 위치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경기를 중계하는 소리가 귀청이 떨어져라 나를 맞았고 오줌을 누던 어떤 남자가 나를 보고 고개를 돌렸다. 착오로 남자 화장실에 들어왔음을 깨닫고 재빨리 몸을 돌려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여전히 펍에 머물다가 출발 신호가 떨어졌고 음료값은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스티븐과 그의 형 뒤에 일렬로 서서 인도를 따라 걸어갔다. 우리 일행은 음료 판매점에서 잠깐 쉬었다. 남자들은 맥주, 탄산음료, 그리고 포도주로 채운 아이스박스를 들었고 우리는 열기에 휘감긴 채 정원이 딸린 집들을 따라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구두를 신고 있어서 발이 붓기 시작했다. 길이 꺾어지는 곳에서 남자 둘과 커다란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금발의 여자 한 명이 합류했다. 여자는 내가 손을 내밀자 불안한 동작으로 손을 마주 내밀었다. 우리 모두 다시 걷기 시작했고 나무와 관목에 둘러싸인 풀밭이 햇빛에 반짝이며 넓게 펼쳐진 곳에 도착했는데 스티븐이 풀밭에 스윙볼 도구를 설치했고 여기가 축하연이 열릴 장소였습니다. 앨리슨이 우리에게 저 멀리 공원 끝에 햇빛을 받으며 서 있는 쾌적한 원색 집들을 가리켰는데 최근 스티븐과 그녀는 런던의 집값 때문에 1층뿐이기는 하지만 그중 푸른색 덧창이 달린 집을 구입했습니다. 초대객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러 왔고 그러고는 작은 무리를 지어 풀밭 혹은 나무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치마를 입고 온 게 후회됐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여자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함께 온 사람들 곁에서 무표정한 새하얀 얼굴을 공원 쪽으로 향한 채 나무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장님이라고 생각했다. 피크닉의 분주함이 가라앉았고 오후가 가만히 흘러갔는데 몇몇 초대객은 돌돌만 스웨터나 배낭을 베고 풀밭에 길게 누웠으며 가끔 스티븐과 엑바르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스윙볼로 맞붙었습니다. 그녀도 마크를 상대로 시합을 해서 졌고 프리스비 놀이도 했지만 날아가는 원반을 쫓아가 잡기에는 너무 더웠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엑바르가 다가와 옆에 쭈그려 앉더니 활기차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가 지적인 대화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의 영어를 이해하긴 했지만 영어로 답하기는 피곤했다. 앨리슨이 스티븐과 결혼하고 나면 그가 앨리슨의 정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그를 불렀고 그가 떠나갔다. 마크가 사라진 걸 깨달았다. 앨리슨은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그녀도 보이지 않았다. 자리를 옮겨서 20대로 보이는 아가씨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갔는데 그중 한 명이 옆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전화기를 붙잡고 웃고 떠들어댔습니다. 저쪽에 있는 앨리슨의 집과
그곳과 그녀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반짝이는 너른 풀밭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두 사람뿐으로 두 사람이 한창 섹스를 즐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결혼 전 축하연이 열린 날이고 보름 뒤에는 결혼을 할 그녀에게 특별한 날로 여기 오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나란히 풀밭을 가로질러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 뒤로 보이는 집은 햇빛으로 환했는데 남녀에게서 어딘지 모르게 이중생활의 티가 나는 건 소설에서나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둘은 스윙볼 골대 근처에서 헤어졌고 그가 다시 그녀 곁으로 왔습니다. 그는 쾌활한 어조로 앨리슨이 자기 집을 감탄을 자아내는 아주 매력적인 그 집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갔다 왔다고 설명했는데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금발머리 여자는 장님이 아니라 정신분열증 환자였습니다. 앨리슨은 필요하다면 자기 집 화장실을 쓰라고 여자들에게 제안했는데 집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의를 거절했는데 곧 따라가지 않기로 한 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원한 음료가 이제 떨어졌다. 오래전부터 스윙볼 시합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덧 축하연을 마무리할 때가 됐음이 분명했다. 초대객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스티븐의 형이 테이블과 스윙볼 도구를 분해하고 차에 아이스박스들을 다시 싣더니 아내와 함께 출발했다. 마크가 어쩌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앨리슨이 다가와 그에게 뭐라고 말했다. 그가 내게로 몸을 돌렸고 앨리슨과 스티븐네로 가서 친한 친구들하고 파티를 계속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 과정도 거쳐야 하는 모양이었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제각기 흩어져서 풀밭을 가로질렀는데 그녀는 발이 아파서 마크와 끝에서 따라갔고 햇살이 꺾이자 집들이 차츰차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앨리슨의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밖에서부터 대마 냄새가 났는데 복도로 들어서니 왼쪽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벽이고 오른쪽으로 문을 닫아놓은 방들이 이어졌습니다. 스티븐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했고 거실 겸 음악 감상실로 쓰이는 앞방으로 나를 데리고 가 소파를 가리켜 보이고는 다시 거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곧 이리로 와서 함께 음악을 들으려나 보다고 생각했고 웹캠이 눈에 띄자 앨리슨과 스티븐이 섹스를 하면서 촬영하나 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왜 나를 혼자 여기 내버려 둘까 궁금해졌는데 문이 열렸고 마크가 신나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앨리슨이 글쓰기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우리랑 같이 서재로 가자. 그를 따라서 테이블, 컴퓨터, 종이가 놓여있는 아주 작은 방으로 갔다. 앨리슨이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었다. 좁은 공간에 셋이 끼어 있다 보니 서로 다리가 맞닿을 정도였다. 내 자리에서는 그들의 옆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인터넷 사이트에 단편 2편을 올렸고 계속 글을 쓸지 말지 네티즌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배기 팬츠로 눈길을 떨군 자세는 종교적 엄숙함을 떠올리게 했다. 마크는 기분이 황홀한 듯 했다. 그들은 돌려가면서 대마초를 한 모금씩 빨고 연기를 내뿜었다. 온 힘을 다해 그들을 후려패고 싶어졌다. 심장이 쿵쿵댔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바람을 쐬야겠다고 말하자 그들이 멀거니 쳐다봤고 그가 정말 괜찮겠냐고 말했는데 그녀는 그들 곁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 문 앞 계단 맨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날이 환했는데 거리 저편에 그들이 오후에 피크닉을 했던 풀밭을 바라보고 있는 공원용 나무 벤치가 하나 있어 거기 눕는다면 구원받는 느낌이겠지만 건너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 벤치만큼 그녀가 갈망했던 물질적 대상은 이전엔 없었던 듯 했는데 닫혀있는 문 뒤 복도를 오가는 소리와 목소리가 들렸고 이미 갔었던 다른 파티를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점점 더 쿵쿵거렸는데 그 누구도 나와보지 않았고 계속해서 기다리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엑바르가 대마에 취한 표정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재에는 마크와 앨리슨이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고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야겠다고 말하자 그녀가 옆에 있는 자기 침실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침실은 커튼을 쳐놓아서 어둑했다. 구두를 벗고 침대 커버 위에 몸을 뉘었다. 몇 분 뒤 마크가 들어왔고 내 다리 옆에 앉아 나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대마에 취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했다.
그가 물었다. 내가 미호? 아니라고 그저 모두를 때려주고 싶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가 웃었고 우리는 옷을 입은 채로 끝까지 가보려고 했다. 간간히 문이 불쑥 열렸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닫혔는데 욕실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게 방해가 되지는 않았고 그저 그의 성기에서 잠시 입을 떼곤 했다. 아이들의 통통거리는 발소리가 천장을 누볐다. 앨리슨의 침대는 푹신했다. 아주 좋은 순간이었고 이곳에서 한 일 중에 제일 좋았다. 나는 폭력성을 깨끗이 씻어냈다. 우리는 즐겼고 나는 다시 차분해졌다. 다른 사람들 모두 다시 부엌에 모여 있었지만 나른해 보였고 더 머무르는데 흥미가 없어 보였는데 앨리슨이 그들을 위해 택시보다 덜 비싼 미니캡을 불러줬습니다. 그녀가 길까지 바래다 줬고 나는 그녀를 포옹했고 마크도 마찬가지로 인사를 나눴는데 미니캡이 우리를 코벤트 가든에 내려줬고 그들은 한잔할 생각이었습니다. 펍 앞에 인도의 맥주컵을 손에 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많고 음악도 흐르고 있어서 퍼뜩 오늘이 토요일임을 깨달았는데 나무 계단을 따라 카페 앞마당으로 내려갔고 마크가 백호 도주를 가지러 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어떤 일본 여자가 만취하여 옆에 앉은 여자 무릎에 엎어져 자고 있었다. 그가 막 공산 포도주 2잔을 가져왔고 우리는 소음에 잠겨 천천히 마셨다. 앨리슨의 단편을 읽어보게 혹시 사이트 주소를 갖고 있는지 물었다. 그가 에로틱한 문학 비슷한 거라고 말했다. 일본 관광객들이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종업원 둘이 와서 잠든 여자의 팔을 목에 걸고 일으켜 세운 뒤 계단을 낑낑대며 올랐다. 톱밥으로 속을 채운 인형처럼 여자의 두 다리가 흔들거렸고 구두가 계단참마다 부딪혔다.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수치와 절망이 고였다. 앨리슨과 잡았어? 그가 고개를 내저었다. 돌았군.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는 문역들 늘기소설 119 카사노바 호텔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